작은 집에 들어섰을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진 적 있으신가요? 집이 화려하거나 고급스러워서가 아니라 구석구석이 단정하고 깨끗하며 따뜻해서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공간처럼 느껴졌던 그런 순간 말이에요. 오늘은 미국에 혼자 살고 있는 한 일본인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힘들거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매일 집을 정갈하게 유지하는 7가지 조용한 습관을 통해 얻은 지혜입니다. 일본 집이 유독 정돈도해 보이는 이유가 궁금하셨던 분, 집을 더 가볍게 정리하고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싶었던 분, 혹은 나이 들어 청소가 점점 버겁다고 느끼셨던 분이라면 이 영상이 지금까지의 생각을 조금은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제가 소개할 이 할머니는 80의 나이에 미국 시골 마을에서 홀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집은 마치 고향 교토에서 막 따라낸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정갈하고 따스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습관, 간단한 일은 바로 끝내기 필요한 것만 두기 공간의 역할, 나누기 하루 5분 정리하기, 잠들기 전 준비하기, 그리고 쓰는 물건에 감사하기까지 일상 속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7가지 습관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과 미국을 비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 사실을 함께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나이든 사람은 어느 나라든 서로 많이 닮아 있다는 것. 우리 모두는 숨 쉴 틈이 필요하고 일상에 대한 작은 주도권을 여전히 갖고 싶어 한다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모든 걸 바꾸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의 작은 습관만 시작하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더 많은 소소하고 실용적인 정리 습관을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평화로워지기를 바라며 이제 첫 번째 습관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습관 1. 모든 물건에게 돌아갈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처음 타카하시 유코 할머니 댁에 들어섰을 때 저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공간은 작았지만 어지럽지 않았고 고급스럽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들이 자기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리모컨은 테이블 한가운데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슬리퍼는 문 방향으로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수건 하나조차 선반 중앙에 정성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매일 정리를 따로 하세요? 유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따로 정리는 하지 않아요. 그저 쓰던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보낼 뿐이에요. 그 말은 너무 간단하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몸에 밴 태도와 철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문득 제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사용한 컵을 창틀에 올려두고는 잊어버린 채 다른 일을 하거나 외투를 아무렇게나 의자 위에 걸쳐두고 나중에는 온 집안을 뒤지며 찾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매일 반복되는 아주 사소한 행동들이 결국 집안을 어지럽히고 마음까지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유코 할머니는 다르셨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돌아갈 자리를 정해주시고 그것이 그곳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사람에게도 집이 필요하듯 물건에게도 돌아갈 자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제 집에서는 리모컨이 거실 침실 부엌을 떠돌고 열쇠는 가끔 재킷 주머니에, 가끔 식탁 위에, 심지어는 냉장고 위에 놓여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의료 서류 하나 찾느라 아침을 통째로 날려버린 적도 있었고요. 유코 할머니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조용히 살아가실 뿐이었는데 그 모습이 저에게 정리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정돈된 집은 많은 청소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명확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로 저도 따라 해봤습니다. 리모컨 하나만이라도 사용 후 항상 같은 자리에 놓는 연습을 시작했죠.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제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고 까먹지 않아도 되며 짜증낼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정리는 애써 하는 일이 아니라 방황을 허락하지 않는 삶의 태도라는 것을요. 습관. 1분 안에 끝날 일이라면 지금 바로 하세요. 유쿠 할머니와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주전자를 들어 제 잔에 다시 차를 따르시더니 자리에 앉기 전 아주 자연스럽게 손수건을 집어들고 탁자 위에 떨어진 찬물을 한번 쓱 닦으셨습니다. 겨우 한 방울. 그 한 방울을 닦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몇 초. 저는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한꺼번에 치우셔도 괜찮지 않으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젓고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1분 안에 끝날 일이라면 그 순간에 해두는 게 마음이 편하답니다. 그 말씀은 어떤 규칙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도록 몸에 밴 자연스러운 흐름 같았습니다. 저는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컵을 보고 나중에 씻어야지 하고 미뤘던 날들. 그 컵이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고 어느새 옆에 다른 컵이 쌓이고 결국 씻는 일 자체가 귀찮아지는 순간들. 작고 간단한 일들이 쌓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해야 할 일의 압박으로 변해갑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집안에 미완성된 일들이 남아있는 게 싫어요. 하나하나 부드럽게 마무리하고 마음도 그렇게 정리한 채 다음으로 넘어가요. 집을 정돈하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깨끗하게 두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걸 정말 쓰고 있는가? 이걸 볼 때 마음이 편한가? 만약 아니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가? 물론 모든 걸 버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을 잡고 있다는 건 마음의 한 조각도 같이 쥐고 있다는 뜻이에요. 너무 많이 쥐고 있으면 가볍게 살 여지가 사라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득 찬 집이 풍요로운 건 아니라는 것. 비워진 집이 빈 집이 아니라 충분한 집이라는 것. 생각해보면 나이 든 분들 중 어떤 분들은 작은 집인데도 밝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공간을 유지하곤 합니다. 그 집은 소박하지만 머물고 싶어지는 느낌을 주지요. 그 차이는 물건의 개수가 아니라 선택의 방식에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집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제 영상의 다른 이야기, 집을 정돈하는 10가지 조용한 비밀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큰 정리 없이 새 것을 사지 않아도 무엇부터 시작할지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놀라울 만큼 정돈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유쿠 할머니가 보여준 또 하나의 부드러운 습관이 제 삶에 작고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습관 4. 잠들기 전 5분 오늘을 정리하는 시간. 그날 저녁 차를 다 마시고 작별 인사를 드리려던 순간 유쿠 할머니는 말없이 부엌 쪽으로 가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올게요. 저는 속으로 꽤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했지만 딱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할머니는 남은 과자를 상자에 담아 찬장에 넣으셨고 찻잔 2개를 깨끗이 씻어 건조대에 놓으셨습니다. 탁자를 닦고 의자 2개를 반듯하게 정리하시는 동작은 느리지도 급하지도 않은 딱 자연스러운 리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오늘 하루가 완성됐네요. 저는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늘 내일 치우면 되지,
하며 식탁 위에 부스러기를 남긴 채 잠들고 의자엔 수건이 걸쳐진 채 그대로였죠. 그렇게 어지러운 상태로 다음 날을 시작하면 눈은 떴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쿠 할머니는 다르셨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5분 딱 그만큼만 공간을 정리하셨습니다.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가도록 조용히 오늘과 작별 인사를 하듯 정리하신 겁니다. 그 모습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나도 5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5분이 내 마음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예전엔 늘 청소할 시간이 없어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정리하지 않아서 생긴 혼란에 매주 몇 시간씩 허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힘이 없어서 치우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5분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시간입니다. 깨끗이 닦인 식탁 하나 씻은 찻잔 하나 제자리에 놓인 슬리퍼 한 켤레. 이 모든 것은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다음 날을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선물해 줍니다. 뚜레 줍니다. 그 후로 저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3가지를 정합니다. 싱크대 닦기, 찻잔 하나, 씻기 의자 정리하기. 그것만으로도 이상하게 잠이 더 깊어졌습니다. 집은 여전히 작고 오래됐지만 제 안에는 이제 한 조각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삶이 여전히 흐름 위에 있다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주 작지만 확실한 한 걸음으로요. 습관 5. 공간마다 분명한 역할을 주세요. 타카하시 유쿠 할머니의 집을 처음 둘러보았을 때 저는 조용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공간 하나하나가 제 역할을 알고 있는 듯 각자의 자리에 정확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사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책도 편지도 휴대전화도 없었습니다. 거실 구석에는 작은 의자 하나, 찻잔을 놓는 탁자 하나, 그리고 가지런히 꽂힌 몇 권의 책만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더 채워야 할 것 같은 불안도 없고 덜어내야 할 부담도 없는 딱 필요한 만큼의 정돈된 풍경이었지요. 저는 물었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여분의 의자나 수납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걸 섞고 싶지 않아요. 식사는 식사답게, 독서는 독서답게, 휴식은 휴식답게. 그게 저를 더 집중하게 만들어줘야 할까요? 처음엔 단순한 말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깊이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밥을 먹고 부엌 식탁 위에 우편물을 쌓고 노트북은 주방 조리대에서 켜고 그러고 나선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집이 좁게 느껴질까 하지만 문제는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역할이 뒤섞인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한자리에 몰아두면 공간은 더 이상 우리를 돕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배경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어질러진 공간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유쿠 할머니는 거실에서 일하지 않았고 부엌에서 책을 읽지 않았으며 소파에서 잠드는 일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몸도 공간을 통해 기억해요. 여기는 쉬는 곳, 여기는 먹는 곳, 여기는 고요히 앉는 곳. 그게 마음도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지요. 그 말은 단지 정리를 잘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중심을 지키는 태도였습니다. 문득 주변의 어르신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분은 잠이 잘 안 온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집이 너무 지저분해져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리를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공간에게 다시 이름을 붙여주는 것부터 해보세요. 식탁에는 밥만 부엌 조리대엔 조리 도구만, 현관 앞엔 신발만.
그렇게 정해주기만 해도 공간은 다시 제 역할을 찾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의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집이 커진 건 아니지만 집이 더 넉넉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석이 이제 자기 목소리와 역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 들어도 삶을 다시 정돈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시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머무는 집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습관 6. 내일을 준비하는 밤에 10분 유쿠 할머니의 하루는 밤에 10분으로 완성됩니다. 잠들기 전 꼭 지키는 조용한 의식 같은 시간이었지요. 다음날 입을 옷을 미리 꺼내두고 손수건을 의자에 살짝 올려두고 부엌은 가볍게 정돈하고 문 단속을 확인한 뒤 침대 머리맡에는 물 한 컵을 놓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여쭈어 봤습니다. 그렇게까지 미리 준비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할머니는 짧고 단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침은 마음이 가장 흐트러지는 시간이니까 전날 밤에 길을 미리 열어두어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옷장을 헤집고 열쇠를 찾아온 집을 뒤지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하루 종일 뭔가를 쫓는 기분으로 살았던 거죠. 그와 반대로 유쿠 할머니는 서두르지 않았고 그렇다고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삶에 리듬과 구조를 두고 살아가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피로를 줄이는 대신 평온함을 채워주었고 몸은 더 가볍게 마음은 더 정돈되게 해주었습니다. 저도 그날부터 실천해봤습니다. 저녁이 되면 물병 하나 준비하고 셔츠를 미리 개어 의자에 놓아두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뭐 입지? 라는 생각 하나 없이 그냥 조용히 하루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준비는 자신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우리처럼 나이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작은 것도 의도적으로 살아야 해요. 그 말은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의도적인 삶,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잠들기 전에 10분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습관 7. 물건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으세요. 차를 다 마시고 마지막 찻잔을 씻던 타카하시 유코 할머니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컵을 조심스레 닦은 뒤 선반에 올리기 전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살짝 인사를 하듯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애써준 컵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도 단순한 그 말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에는 값비싼 물건은 없었지만 그 어떤 물건이든 정성스럽게 다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크고 좋은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가진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 곁에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지요. 쓰지 않는 건 쌓아두지 않고 매일 함께하는 물건엔 늘 고맙다고 말해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집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물건을 아깝다는 이유로 언젠간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혹은 누가 준 거라 쉽게 버리지 못해 붙잡고 있었는가. 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저는 고맙다고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코 할머니는 물건 하나하나를 사용한 뒤 항상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그녀의 집이 단정한 이유는 단지 부지런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뿐 아니라 사물에게도 전하는
따뜻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일 겁니다. 그 집은 작아도 늘 따뜻했고 소박했지만 결코 부족하지 않았으며 세월이 묻어 있음에도 결코 쓸쓸하지 않았던 이유. 그 모든 감정은 아마 그녀의 감사하는 삶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타카하시 유코 할머니의 7가지 습관을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모든 물건은 사용 후 제자리로 돌려놓기. 둘, 1분 안에 끝나는 일은 지금 바로 하기. 셋, 물건은 적게 가지되 신중하게 선택하기. 넷,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가볍게 정리하기. 다섯, 모든 공간에 명확한 목적을 부여하기. 여섯, 내일을 위한 준비는 오늘 밤에 마치기. 일곱, 함께하는 모든 물건에 감사의 마음 전하기. 이 7가지는 힘이 많이 들지도 않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가능한 일들입니다. 타카하시 유코 할머니의 삶을 들여다보면 일본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고 지금은 미국 시애틀 외곽의 한 조용한 마을에서 홀로 지내고 계신데요. 그 일상 속에는 분명한 진심이 담겨 있음을 저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적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달라도 어르신들의 마음은 다르지 않다는 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단순하게, 더 따뜻하게,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어집니다. 걸음은 느려져도 기운은 예전 같지 않아도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삶을 다시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희망. 그런 희망을 여러분도 이 이야기 속 어딘가에서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인사를 남겨주세요.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당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큰 힘을 얻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고 당신의 집이 언제나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80을 넘긴 삶에 대해 누군가 진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나요? 이 나이에 접어들면 겉으로 보이는 생일이나 느려진 아침보다 훨씬 조용하고 깊은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말로 잘 표현되지 않는 그러나 누구나 가슴 한켠에서 느끼는 그런 변화들입니다. 지혜와 상실 존재감과 거리감 고요함과 때로는 외로움이 함께 섞인 시기입니다. 이런 변화를 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하게 되면 당황스럽고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누구도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80 이후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5가지 냉정한 진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겁주거나 우울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마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변화를 미리 알면 두려움보다는 담담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줄어드는 인간관계, 예전 같지 않은 회복력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의존, 점점 사회의 시선에서 멀어지는 느낌, 그리고 시간이 많아질수록 뚜렷해지는 오래된 후회와 사라진 목적의식까지 이 모든 주제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속엔 받아들임과 회복력, 그리고 누구도 대신 정의할 수 없는 당신만의 품격 있는 삶이 담겨 있습니다. 80 이후의 삶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물리적인 변화보다 먼저 다가오는 현실은 따로 있습니다. 80을 넘기면 몸보다 더 먼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오랫동안 곁을 지켜주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고도 없이 친구는 세상을 떠나고 이웃은 이사를 가며 형제자매의 전화는 점점 뜸해집니다. 매주 안부를 나누던 사람이 몇 달에 한 번 연락 오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당신 잘못도 그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시간이 그렇게 흐른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빈자리가 덜 아픈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라 해도 그 공허함을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날 아침 휴대전화가 예전처럼 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습니다. 초대도 줄고 가족들의 방문도 짧아지고 어딘가 마음이 바빠 보입니다. 여전히 사랑은 있지만 관심은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삶에 치여 당신의 자리는 조금씩 뒤로 밀려납니다. 그렇게 삶을 풍성하게 해주던 소소한 일상과 대화 웃음들이 점점 줄어들고 어느 순간 고요함이 당신의 일상이 됩니다. 누구도 이런 상황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67까지만 해도 주변은 여전히 북적이고 안부도 자주 오갔습니다. 하지만 80을 넘기면 변화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눈치채기도 전에 당신은 대화를 따라가기보다 앞서가게 되고 어느 순간 자신이 남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84세 박정호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매일 아침 동네 커피숍에 들러 같은 자리에 앉던 분입니다. 직원들은 주문을 묻지 않아도 알아서 준비했고 친구들도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모였습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 이어진 일상의 리듬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을 떠났고 어떤 이는 요양병원에 들어갔고 또 어떤 이는 운전이 어려워져 발길을 끊었습니다. 어느 날 박 어르신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여길 들어서기만 해도 이름을 불러주는 소리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노인네 한 명일 뿐이야. 그 외로움은 꼭 눈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밥 먹고 나서 감도는 긴 침묵 혼자 걷는 길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질 때 그런 순간들이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나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의 목록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없다는 현실. 그 침묵은 때로 눈물보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직시한다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문이 닫혔다면 내가 먼저 또 다른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소모임, 작은 동네 모임, 직접 먼저 거는 안부 전화, 혹은 손편지 한 장으로도 새로운 연결은 시작됩니다. 80이 넘은 지금 관계는 예전처럼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용기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80을 넘기면 몸은 더 이상 조용히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속삭임이 아니라 분명하고 뚜렷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예전엔 며칠이면 사라지던 통증이 이제는 한 달이 지나도 옅어지지 않고 낮잠 한 번으로 사라지던 피로가 이틀, 사흘씩 이어집니다. 무리한 움직임도 없었고 음식도 조심했는데 어느 날 저녁이 되면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몸 전체를 감쌉니다. 어지럼증 묘하게 아픈 다리 잘 낫지 않는 기침 하나가 당신을 병원 대기실에 앉혀놓고 낯설고 차가운 말들을 듣게 만듭니다. 정밀검사 입원 가능성 경과 관찰. 예전 같으면 푹 쉬고 나면 괜찮아질 일이 이젠 더 이상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어려움은 단지 통증이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먹는 것 조심하고 무리하지 않고 잠도 충분히 자며 몸을 아껴도 어느 순간 몸은 나도 모르는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은 변화를 조용히 그리고 강하게 밀고 들어옵니다. 계단에서 잠깐 중심을 잃은 것 하나가 몇 주 동안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작은 장염 하나가 일주일 내내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나아진다 해도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균형 감각은 묘하게 흐트러지고 숨 쉬는데도 힘이 들어갑니다. 예전 같던 회복력은 사라지고 남은 건 느려진 회복과 조심스러워진 일상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81세 김영자 할머니는 매우 부지런하고 활기찬 분이었습니다. 직접 가꾼 마당에서 정원을 돌보고 근처 골목을 산책하며 동네 독서 모임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던 분이었죠. 어느 날 장미가지를 정리하다가 가볍게 넘어졌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 이후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다친 게 아니라 그 후였어요. 김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만 쉬면 다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몸은 그걸 끝이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짧은 휴식은 몇 달의 체력 저하로 이어졌고 예전 같던 자신감은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이 시기가 무서운 이유는 조심한다고 해도 내 몸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선택이 생깁니다. 이제는 내 몸의 에너지를 더 현명하게 다루게 됩니다. 무조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페이스를 찾고 조절하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 몸이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잘 이끌어왔는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건강은 이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일 실천해야 하는 소중한 습관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회복력은 줄어들었어도 중심은 더 단단해집니다. 걸음은 느려도 의식은 선명해지고 휴식은 길어져도 그만큼 깊어집니다. 몸이 천천히 움직일지라도 그 안에 깃든 정신은 여전히 강하게 빛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를 먹은 우리가 지닌 가장 강한 힘 중 하나입니다. 여든이 넘으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해내던 일들에 이제는 도움이 필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스며듭니다. 그러다 문득 예전처럼 팔을 쭉 뻗어 찬장에서 그릇을 꺼내려다 멈칫하고 계단 난간을 잡는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 자신을 알아차립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운전대를 잡기 전에 잠시 망설이게 되고 아직 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과 이제는 무리라는 느낌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 변화가 힘든 건 단지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다른 사람을 돌보고 책임지고 살아온 이들이 어느 순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면 그 낯선 위치가 견디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민폐가 될까봐 말하지 않고 혼자 장을 보러 가는 걸 피하고 넘어졌다는 이야기는 숨기고 며칠째 아픈 어깨로도 전등을 혼자 갈아보려 합니다. 자립심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어쩌면 나이를 먹을수록 더 강해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독립이란 모든 걸 혼자 해내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줄 아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전주 덕진구에 사는 85세의 이재구 어르신은 평생 뭐든 스스로 해내는 분이었습니다. 전쟁도 겪고 네 자녀를 키워냈으며 손수마당에 창고까지 지었죠. 그러던 어느 겨울 미끄러운 진입로에서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뼈는 괜찮았지만 자존심이 크게 다쳤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딸은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그날 이후 매주 한 번씩 찾아와 장을 보고 커피를 함께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했던 어르신도 어느 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다 안 해도 괜찮다는 게 좋더라. 이 변화가 바로 전환점입니다. 약함이 아니라 지혜의 도움을 받는 건 독립을 잃는 게 아니라 독립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누군가가 계단을 올라가는 걸 도와주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대신 들어주는 건 당신이 스스로 하는 일을 더 오래 더 자주 할 수 있게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도움이 사람에게서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화장실에 설치한 손잡이 부엌에 놓인 낮은 의자 냉장고에 붙인 약 복용 알림 메모. 이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당신의 존엄을 지켜주는 도구가 됩니다. 절대 존엄을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치를 지켜줍니다. 여든 이후 가장 용기 있는 말은 어쩌면 이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도와줄래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진짜 강한 사람은 체면보다 안전을 고집보다 평온을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연결을 선택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든을 넘긴 삶에서 가장 아프게 다가오는 현실은 꼭 몸이나 기억력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점점 흐려진다는 느낌. 그것이 마음을 더 깊이 흔듭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지만 세상이라는 더 넓은 무대 위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점점 투명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트 계산대에 섰을 때 점원은 뒷사람을 먼저 쳐다보고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당신보다 자녀에게 더 자세히 설명하며 식당에서는 말없이 당신에게 작은 글씨 메뉴판 대신 기본 메뉴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마치 당신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해도 마음 깊은 곳엔 잔잔한 파문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누군가의 시선 속에 존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고 수많은 고비를 이겨내며 살아왔는데 단지 주름이 늘고 머리카락이 휘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는 건 참으로 씁쓸하고도 낯선 일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대우가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그 속도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천천히 걷는 이들의 이야기를 잊어갑니다. 젊음에 집착하는 사회는 지금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내면의 강인함을 쉽게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 자신도 점점 더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목소리를 잃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86세의 윤인자 할머니는 서울 중구의 한 작은 근현대사 전시관에서 오랫동안 자원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시대를 직접 살아낸 증인이자 누구보다 정확한 지식을 가진 분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방문객이 직원에게 질문을 던졌고 윤 할머니는 그 답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익숙해요. 하지만 그 미소 안에는 말없이 스며든 슬픔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존재가 불씨가 아니라 가구처럼 여겨질 때 느끼는 쓸쓸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가구가 아닙니다. 어떤 배경의 일부도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기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잊었다고 해서 당신마저 자신을 잊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해야 합니다. 질문하고 의견을 내고 투표하고 아무도 묻지 않아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야 합니다. 무릎이 떨려도 일어나야 하고 잠시 주저해도 다시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마다 당신은 세상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시간의 증인이자 살아 숨쉬는 도서관이며 여전히 중요한 목소리다. 그리고 꼭 크게 외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용기입니다. 그 조용한 결심이 누구보다 강한 당신의 존재를 세상에 다시 새기게 할 것입니다. 여든을 지나면 삶은 점점 느려집니다. 달력은 비어가고 약속은 줄어들며
하루하루는 조용한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 고요함은 단순히 외부의 정적만이 아닙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도 말없는 침묵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편안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고 기억을 되짚고 지나온 길을 찬찬히 돌아볼 여유가 생기니까요.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그 고요함은 어느새 무게로 바뀌어 다가옵니다. 크게 울리는 아픔이 아니라 소리 없이 가슴에 내려앉는 후회들. 그때 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을까? 그 기회를 왜 망설였을까? 지금은 시간은 있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자유는 사라졌구나. 이런 후회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에 사람들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년의 지혜, 은퇴의 여유, 손주의 웃음을 말하지만 정작 그 이면에 자리한 조용한 질문은 쉽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하루를 살아가야 할까? 평생을 일하고 돌보고 베풀며 바쁘게 살아왔던 이들에게 삶이 갑자기 멈춰버린 듯한 이 시기는 마치 존재의 이유마저 함께 사라지는 듯한 허전함을 안깁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88세의 박종수 어르신은 40년 넘게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퇴직할 땐 자부심이 컸지만 어느 순간 마음 깊이 허무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다고요.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필요로 되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삶의 목적은 은퇴하지 않습니다. 그저 형태를 바꿔가는 것뿐입니다. 더 이상 집을 짓지 않더라도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감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회의를 이끌진 않아도 힘든 이의 곁에서 묵묵히 함께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진 않더라도 외로운 이웃에게 건네는 미소 하나로 하루를 따뜻하게 물들일 수 있습니다. 진짜 후회의 위험은 실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 실수 속에 너무 오래 머물면서 아무 의미로도 바꾸지 못할 때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의 목적을 성과가 아닌 존재감으로 다시 정의하기 시작하면 여전히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타인에게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든 이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커다란 유산을 남기거나 박수를 받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깊고 조용한 일, 매일 아침 일어나 마음의 온기를 품고 눈빛에 호기심을 띠며 오늘 내가 비춰줄 수 있는 작은 빛은 무엇일까 하고 자신에게 묻는 일. 그건 후회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지금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삶에 다시 의미를 불어넣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날이 다시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마무리하며 여든을 넘긴다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사랑과 상실 노력과 변화, 그리고 견딤이 쌓여 만들어진 인생의 큰 이정표입니다. 하지만 그 힘만큼 새로운 과제도 함께 찾아옵니다. 어떤 건 아주 미묘하고 어떤 건 쉽게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는 건 약해서가 아니라 솔직하다는 뜻입니다. 살아오면서 인생이 얼마나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불공평한지 그 모든 것을 직접 겪어봤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용히 멀어질 때 느끼는 고요함이었을까요?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는 몸에 대한 답답함이었을까요? 평생 도와주는 입장이었다가 이제 도움을 받아야 할 때의 낯선 감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면서 나를 보지 못할 때의 외로움, 혹은 삶의 목적이 흐려질 때 찾아오는 공허함이었을까요? 어떤 것이든 간에 오늘 영상에서 당신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았기를 바랍니다. 느려지는 속도 속에서도, 흐릿해지는 기억 속에서도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질문들 속에서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선택할 수 있고 충분히 쉬어가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용기 내어 말할 수 있고 누군가 나를 지나칠 때는 목소리를 조금 더 내고 누군가 힘들어할 땐 더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해 자신을 용서하고 이미 이뤄낸 것들을 스스로 아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는 끝이 아니라 이야기의 가장 깊은 부분입니다. 말 한마디, 손짓 하나, 당신이 전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더 큰 울림을 가집니다. 존재와 인내, 그리고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곧 당신의 힘이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느낀 점이나 마음에 남은 문장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생각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걷는 것은 분명 몸을 움직이는데 효과적인 활동이지만 만약 그것이 유일한 운동이라면 오히려 노화를 앞당기는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단순한 보행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균형을 잡고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걷기에만 의존하고 나머지 중요한 운동 요소들을 놓치게 되면 결국 근육이 빠르게 줄고 관절에 무리가 가며 낙상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70세 이후에는 걷는 시간을 줄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5가지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팁이 아니라 오랫동안 활력을 유지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 비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걷기 외에 어떤 요소들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기반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간단한 변화들이 당신의 움직임을 더 자유롭게 만들고 뼈 건강을 지키며 삶의 시간을 더욱 길게 연장시켜 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에 소개할 내용은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장수와 깊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볼까요? 하나. 근력 유지, 독립적인 삶을 위한 첫걸음 걷기는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 훌륭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걷기만이 유일한 운동이라면 오히려 몸의 노화를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단순한 활동 이상을 요구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균형을 지키며 관절을 보호하려면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근육량의 감소, 즉 근감소증은 70세 이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충분히 자극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걷기는 주로 하체를 사용하는 활동이긴 하나 그마저도 저항이 거의 없어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으로 보기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70세 이후 진짜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근력 운동을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근력 운동은 단순히 몸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균형을 향상시키고 낙상을 줄이며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성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장바구니를 별 어려움 없이 들 수 있다면 혹은 손을 쓰지 않고 의자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면
아직은 근육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예전엔 쉽게 했던 동작이 요즘 들어 점점 힘들어졌다면 그건 근육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조용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서울에 사는 74세의 이정수 씨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정수 씨는 매일 공원을 걸으며 나는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전보다 가벼웠던 상자를 들어 올리는데도 팔에 힘이 빠지고 허리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날 때도 무릎에 힘이 빠져 잠시 멈칫하는 자신을 보며 처음엔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진료를 받은 의사는 말했습니다. 근육은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쓰지 않으면 훨씬 더 빨리 줄어듭니다. 그날 이후 정수 씨는 운동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저항 밴드를 이용해 팔을 움직이고 벽에 손을 대고 스쿼트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령을 이용한 움직임도 더해갔죠. 몇 주가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루를 버티는 에너지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력 운동이 헬스장에서 무거운 중량을 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항 밴드를 사용한 팔 운동 주방 싱크대를 짚고 하는, 푸시업 물병이나 김치통을 들고 하는 들어올리기 동작만으로도 근육은 반응합니다. 핵심은 점진적인 자극, 즉 조금씩 강도를 늘려가며 근육에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이때 생기는 작지만 꾸준한 변화가 건강에 큰 전환점을 만들어냅니다. 더불어 근육의 중요성은 단지 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인지 능력의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움직임이 편해지고 넘어짐이 줄어들며 삶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근육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 근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다면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손을 쓰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무리 없이 일어나셨다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혹시 주저앉거나 몸을 앞으로 쏠리게 된다면 지금이 근력을 다시 세우기 시작할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력은 나이를 불문하고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루 1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면 몸은 반드시 그 변화에 반응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번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참여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2. 균형은 나이보다 먼저 무너집니다. 걷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유익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평생 걸어왔으니 균형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안타깝게도 균형 능력은 나이와 함께 점점 약해지고 훈련하지 않으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사라져갑니다. 70세 이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넘어지지 않는 힘입니다.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고관절 골절, 척추 손상, 장기적인 침상 생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회복에는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낙상 대부분이 다리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균형 감각이 무뎌져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턴가 양말을 신을 때 한 발로 서 있기 힘들다. 선반 위 물건을 꺼내려다 중심이 흔들렸다. 이런 작은 순간들은 몸이 조용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영수 씨, 76세는 늘 활동적인 분이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동네를 걷고 가벼운 등산도 즐기셨죠.
하지만 어느 날 횡단보도 앞에서 보도를 내딛던 순간 발끝이 턱에 걸리며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휘청했습니다. 다행히 바로 옆 가로등을 붙잡아 큰 사고는 피했지만 그날 이후 계단을 내려갈 때도 문턱을 지날 때도 자신감보다 불안감이 먼저 앞서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진료 후 의사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균형 감각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연습해야 유지됩니다. 영수 씨는 그날부터 집안에서 한 발 들고 버티기, 제자리에서 무게중심 이동하기, 줄 따라 걷기 같은 간단한 균형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초도 어렵던 동작이었지만 점점 안정감이 생기고 일상 속 동작들이 훨씬 부드럽고 자신감 있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균형 훈련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장비도 넓은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건 매일 몇 분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부엌 조리대 옆에 서서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10초간 유지해보세요. 쉽게 가능하다면 지금의 균형 상태는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다리가 떨리거나 주변을 붙잡아야 버틸 수 있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제 균형을 다시 훈련할 때가 되었습니다. 균형 능력이 좋아지면 단순히 넘어지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세가 바르게 유지되고 움직임 하나하나에 안정감이 생기며 작은 충격에도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생깁니다. 이는 단지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심리적 안정감으로도 이어집니다. 혹시 최근 들어 걷다가 휘청거리거나 작은 발걸음에도 움찔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균형을 위한 시간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 몇 분의 연습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셋. 굳어가는 몸 줄어드는 자유, 걷기는 다리에 움직임을 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걷는 것만으로는 몸의 유연성과 관절의 가동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70세 이후 움직임이 점점 둔해지고 관절이 굳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그 속도와 정도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고개를 좌우로 돌릴 때, 목이 뻣뻣하거나 양말을 신을 때 허리를 충분히 숙이기 힘들어진 경험 있으신가요? 이러한 작은 불편함은 대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며 넘기기 쉽지만 실은 몸이 더 이상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한다고 조용히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자각할 때쯤이면 이미 가동 범위가 줄어들고 그만큼 생활의 자유도도 함께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문을 열거나 높은 곳에 손을 뻗는 움직임. 이 모두는 유연성과 가동성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현수 씨 78세는 매일 아침 한강 둔치를 걷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는 편이었고 본인도 건강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몸이 유난히 무겁고 뻣뻣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건을 집으려 허리를 숙일 때는 무릎을 더 깊이 굽히게 되었고 상체를 트는 것도 예전보다 어색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했지만 진료를 받은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관절을 충분히 쓰지 않고 반복된 패턴만 유지하면 점점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이후 현수 씨는 루틴을 바꿨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목 돌리기, 어깨 회전, 무릎 당기기, 발목 돌리기 같은 관절과 근육을 넓은 범위로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들을
하루에 10분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몸이 더 부드러워졌고 기지개를 켜거나 재채기를 할 때도 전보다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칭하면 앉아서 발끝을 만지는 동작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수동적인 동작이 아니라 다양한 관절의 방향과 범위를 천천히 넓혀주는 능동적인 움직임입니다. 이를테면 벽에 손을 짚고 천천히 고관절을 회전하거나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안쪽으로 끌어안는 동작 의자에 앉아 발목을 원형으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부드럽고 통증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 운동은 단순히 덜 뻣뻣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며 작은 충격에도 관절이 무리 없이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적인 준비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효과는 일상 속 통증 감소, 낙상 위험 감소, 삶의 편안함 증가로 이어집니다. 혹시 지금 앉은 자리에서 고개를 천천히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부드럽게 돌아가시나요? 아니면 중간에 걸리는 느낌이나 당김이 있나요? 이 작고 단순한 동작이 지금의 유연성과 관절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지금이 시작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걷기는 기본적인 건강을 지켜주는 수단일 수 있지만 몸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자유롭게 움직이게 만드는 힘은 유연성에서 나옵니다. 하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이 들어도 불편 없이 움직이는 미래를 만들어줍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선택이 또 다른 누군가의 움직임이 될 수 있습니다. 넷. 몸의 중심이 무너지면 일상도 기울어집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의 중심을 지탱해주는 코어 근육과 바른 자세 유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어라고 하면 단순히 복부에 탄탄한 근육이 생기는 것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코어는 우리의 허리, 복부, 골반 등 아래를 감싸며 전신의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코어 근육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를 늦게 깨닫게 됩니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거나 등을 자꾸 구부정하게 세우게 되면서야 내가 예전 같지 않구나 하는 걸 실감하곤 하죠. 코어가 약해지면 겉으로 보기에만 불편한 게 아니라 실제로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고 균형 감각이 무너지며 낙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걷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속에 몸의 중심을 세우는 훈련이 없으면 오래 걷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관절에도 부담이 누적되게 됩니다. 특히 허리 통증, 어깨, 굽힘, 가슴이 눌리는 듯한 답답함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약해진 중심 근육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정인호 씨, 75세, 엄는 매일 아침 집 주변을 산책하고 계단 오르기도 거르지 않을 만큼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느낌이 자꾸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앞쪽으로 말리고 허리가 금세 뻐근해지며 걷는 동안 몸이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예전엔 가볍던 외출이 요즘엔 조금만 걸어도 온몸이 뻐근하고 지치는 걸 느꼈습니다. 병원을 찾아간 인호 씨에게 의사는 말했습니다. 자세가 무너지면 폐활량도 줄고 움직임도 제한돼요. 이건 걷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인호 씨는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머리, 어깨, 엉덩이를 일렬로 붙이며 바르게 서는 연습 의자에 앉아 배에 힘을 주고 척추를 세우는 훈련, 숨을 들이마시며 복부를 부드럽게 수축하는 복식 호흡 등 특별한 장비 없이도 가능한 코어 강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몇 주 만에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고 호흡이 편안해졌으며
외출할 때 몸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코어는 단지 보기 좋은 몸매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체의 균형 내장기관의 위치, 안정, 바른 자세, 그리고 낙상 예방까지 모든 움직임의 기반이 되는 힘입니다. 집 안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코어 운동은 다양합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선체, 복부에 힘을 주어 자세를 유지하는 동작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세우고 배를 안쪽으로 조이는 호흡 훈련, 천천히 몸통을 좌우로 돌리는 가벼운 회전 운동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이 쌓여 중심이 단단해지고 자세가 바로 서며 움직임 하나하나가 훨씬 수월해지는 변화를 만듭니다. 테스트 해보고 싶으신가요? 지금 서 있는 상태에서 벽에 등을 붙여보세요. 머리, 어깨, 엉덩이가 모두 자연스럽게 벽에 닿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몸을 억지로 세우지 않으면, 닿지 않거나 허리가 심하게 뜬다면 당신의 코어와 자세가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보내는 이런 신호를 무심코 지나치지 마세요. 코어 근육은 근력 균형, 호흡, 소화, 심지어 걸음걸이의 품격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자세는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몸의 피로를 줄이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의 시작점입니다. 걸을 수 있는 힘도 중요하지만 그 걸음을 자신 있게 바르게 무리 없이 내딛는 것이야말로 노년기의 품이 있는 건강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오늘부터 몸의 중심을 다시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5. 무릎이 들려주는 이야기. 관절이 원하지 않는 걸음 걷기는 단순하면서도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걷기를 노년의 건강 습관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조용히 들여다보면 걷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관절의 부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관절은 점점 약해집니다. 연골이 닳고 관절 사이를 보호해주던 윤활액이 줄어들며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때 걷기만을 반복하게 되면 같은 부위에 지속적으로 충격이 누적되며 무릎, 고관절, 발목, 심지어 허리까지 통증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 통증은 나이 드니 당연한 거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방식의 반복된 움직임이 관절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에 사는 윤미자 씨 77세는 매일 오전 아파트 단지를 1시간씩 걸으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무릎이 자주 뻣뻣하고 긴 걷기 후엔 허리와 엉덩이 주변까지 묵직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을 찾은 미자 씨에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는 건 좋은 운동이지만 반복된 충격은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충격을 덜 주는 운동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후 미자 씨는 운동 방식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매일 걷기 대신 일주일에 3번은 수중 운동을 하고 실내에서 고정식 자전거를 천천히 타거나 의자에 앉아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시작한 것이죠. 몇 주 지나지 않아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걷기 후에 묵직한 통증이 사라졌고 무릎이 예전보다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계단 오르내리기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무릎, 고관절, 발목처럼 체중이 실리는 관절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민감해지고 반복된 충격에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70세 이후엔 걷기만을 고집하기보다 관절을 보호하고 부담을 줄여주는 저충격 운동을 병행할 것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은 물의 부력 덕분에 몸에 가해지는 중력을 줄여주어 관절에 부담 없이 유산소 운동이 가능합니다. 자전거 타기나 실내 사이클도 관절에 무리가 적고 하체 근육을 고르게 사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태극권이나 간단한 체어, 요가처럼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운동은 관절의 가동성을 지켜주면서도 통증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 들어도
지속 가능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의자에 앉았다가 손을 쓰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무릎이나 엉덩이에 묵직한 느낌이 있거나 걸을 때 관절이 뚝뚝 소리를 낸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조용한 요청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나를 보호해 주세요. 관절을 보호한다는 건 단지 통증을 피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몸이 편해야 움직임이 자유로워지고 움직임이 편해야 삶이 단단해집니다. 걷기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하루 반복되는 움직임 속에서 내 관절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면 댓글에 숫자 5번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반응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관절 통증으로 망설이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5가지 이야기를 천천히 되짚어보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과 마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그동안 건강을 위해 걷기만 해왔다면 이 5가지가 단순한 대안이 아닌 진짜로 필요한 것들임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단순히 걸음수를 늘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근육을 지키고 균형을 세우며 유연성을 되찾고 몸의 중심을 다시 세우고 관절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속도가 느려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론 멈춰서 돌아보는 용기이고 지금부터라도 몸을 더 아끼고 다르게 쓰겠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간과해온 작은 움직임들, 소홀히 했던 몸의 신호들을 다시 돌아보며 스스로의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몸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약해질 수도 있지만 의식적인 선택과 실천으로 그 흐름을 바꾸는 건 지금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중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셨나요? 걷는 건 충분하지만 점점 허벅지에 힘이 빠지는 걸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요즘 들어 균형을 잃는 순간이 자주 찾아오진 않았나요? 몸이 부쩍 뻣뻣해졌다거나 자세가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닌지, 오랜 시간 걷고 나면 관절의 묵직한 통증이 따라오지는 않는지요? 그 변화는 작고 천천히 다가오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자세는 분명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내용 하나와 앞으로 실천해보고 싶은 점을 짧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삶은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배우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런 연결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응원해 주세요. 그런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